안녕하세요. 뇌 디지털 감산 혈관 조형술 이미지를 이용한 뇌동맥류 탐지 모델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CV3팀입니다. 저희 조는 기계공학부인 이규원님, 소프트웨어학부의 오용희님, 응용통계학과의 정서연님, AI학과의 최시훈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선행 연구, 사용 데이터셋, 데이터 전처리, 모델 구현 및 결과, 한계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현대 의료 분야에서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는 진단, 치료,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뇌동맥류 진단은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며 많은 경험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뇌동맥류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3 키움 의료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제공된 뇌혈관 조형술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뇌동맥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뇌동맥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쉽게 파열될 수 있으며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표준 방법은 디지털 감산 혈관 조형술, 즉 DSA입니다. 이 방법은 조형제를 주입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행됩니다. DSA는 인터널 얼터리라 부르는 내경 동맥과 벌터러블 얼터리라는 추골 동맥을 좌뇌와 우뇌의 정면 및 측면에서 각각 촬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환자별로 총 8개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는 뇌동맥류 환자 523명을 포함하여 총 1,127명의 DSA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뇌동맥류 여부와 어느 뇌혈관 중 어느 위치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 검증 및 평가를 위해 7대 1대 2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고 이 비율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미지의 재구성과 데이터의 불균형입니다. 제공된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모든 환자가 동일한 픽셀 크기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128 x 128 픽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 값을 일정한 범위대로 정교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7대 1대 2 비율로 분리하면서 발생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OTE 기법을 활용하여 오버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CNN 모델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욜로 V8을 활용하여 오브젝트 디텍션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뇌동맥류의 바운딩 박스의 XY 좌표와 그 너비와 높이를 파악하려 하였고, 이후 KN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뇌동맥류 위치를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아닌 CNN 모델을 직접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각 DSA 이미지마다 뇌동맥류의 여부와 위치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CNN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레즈넷과 이피전트넷, 이 두 가지 주요 CNN 아키텍처를 베이스로 사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레즈넷은 깊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소실 및 폭발 문제를 잔차 연결로 완화하여 효과적으로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조의 단순함, 높은 성능, 전이학습의 용이성 등으로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피전트넷은 효율적인 구조와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모델의 크기와 성능을 균형 있게 최적화하기 위해
너비, 깊이,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를 고려한 스케일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희의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투입할 때 크롭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8장의 결합된 이미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크롭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뇌동맥류와 혈관이 겹친 부분이 비슷하게 보였기에 구별을 위해 뇌동맥류와 오버랩 부분을 라벨링하여 뇌동맥류 여부 판단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크롭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가 원본 이미지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이미지는 크롭 이미지가 아니었고 뇌동맥류인지 오버랩인지를 직접 판단하여 라벨링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본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8개의 DSA 이미지는 각각 다른 혈관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이미지에 대해 독립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의 DSA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8개의 다른 CNN 아키텍처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중 레이블 분류를 위한 손실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리그레션을 할 때는 MSE 로스를 선택하였고, 모델 최적화를 위해 M2 정교화와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중 밸리데이션 로스의 변화가 없을 때 학습률을 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리듀스 LR 플래터 스케줄러를 적용하였습니다. 학습 결과 이피션트넷과 레즈넷 두 모델 모두 약 8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두 모델이 뇌동맥류 탐지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과적합은 실제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피션트넷을 사용하여 뇌동맥류 위치를 예측하였을 때는 92%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0으로의 예측이 늘어나면서 ROC 곡선의 성능 지표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RIA와 같은 특정 이미지에서 뇌동맥류의 존재 여부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와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미지를 채널 방향으로 합치고 뇌동맥류에 대한 리그레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피션트 넷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뇌동맥류 탐지에서 0.71의 ROC 곡선값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전 모델의 0.52 ROC 곡선값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델이 뇌동맥류의 발병 위치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구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뇌동맥류를 리그레션하며 탐지하고 동시에 발병 위치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누어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이미지들을 320 by 320 픽셀 크기로 재구성한 뒤 진행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0.82의 ROC 곡선값을 달성하면서도 발병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모델은 뇌동맥류의 탐지와 위치 분류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뇌동맥류 환자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과적합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성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환자 데이터 확보와 발전된 딥러닝 알고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CV3조였습니다.